자, 먼저 여러분께 배우 옥태견 씨를 소개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옥태견 씨. 자, 거기 서주시면 되겠고요.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자유로운 포즈와 함께 충분히 시선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평 역의 옥태견 씨는 죽음을 보는 예언가입니다. 상대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죽는지 죽음 직전의 순간을 보는 신비한 능력을 지녔습니다. 군대 제대 후에 첫 복귀작으로 더 게임을 선택한 옥태견, 한층 성숙해진 눈빛과 감정 연기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오랜만에 MBC에서 여러분께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 옥태견 씨에게 다시 한번 환호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옥태견 씨 특유의 이 파이팅, 그리고 이 넉살 너무나 좋습니다. 과연 작품에서는 어떤 분위기와 또 이미지를 이끌어갈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옥태견 씨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 문워크까지 선보이고 계십니다. 옥태견의 문워크는 제대 후에도 여전합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은 커플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배우 이연희 씨를 소개합니다. 자, 환상의 비주얼 라인이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이연희 씨까지 오셨는데요. 예, 팔짱을 지금 제안하셨는데 함께 시선 맞춰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바라볼게요. 옥태견 씨가 리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김태평 역의 옥태견 씨와 서준영 역의 이연희 씨를 모셨습니다. 극중 태평은 유일하게 죽음이 보이지 않는 준영을 만나면서 색다른 감정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6년 전 영화 결혼 전야에서 특별한 케미를 자랑했던 두 배우는요, 더 게임을 통해서 두 번째로 호흡을 맞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배우와 스태프들이 이 작품의 관전 포인트로 두 사람의 비주얼 케미를 꼽은 만큼 두 분의 재회에 더욱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완벽한 비주얼 케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옥태견 씨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이연희 씨 단독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옥태견 씨는 이연희 씨에게 등을 보이지 않습니다. 예, 대단한 배려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배우 이연희 씨를 소개합니다. 자, 연희 씨도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시선과 자유로운 포즈 그리고 멋진 미소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우 이연희 씨는 사건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냉철하고 비상한 능력을 뽐내는 강력팀의 형사 서준영 역할을 맡았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대거나 의지하지 않는 준영이지만 태평을 만나고서부터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왜 태평의 눈에만 그녀의 죽음이 보이지 않는 것인지, 두 사람에게 어떤 인연이 과연 존재하는 것인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늘 완벽한 비주얼을 자랑하는 이연희 씨. 해가 더해질수록 그 미모가 더욱더 성숙해지고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더 게임에서의 모습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 분의 남자 배우를 여러분께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배우 임주환 씨를 소개합니다. 네, 같이 찍으셔야 됩니다. 예,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예, 두 분 함께 포즈 취해주시고, 역시 임주환 씨의 리드하에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포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어떤 사건이건 4주 후에 결과를 주겠다고 해서 사주일남이라는 별명을 가진 법의관 구도경 역의 임주환 씨를 모셨습니다. 평소에는 냉철한 도경이지만 준영 앞에서는 미묘하게 분위기가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옥태견과 이연희도 엄청난 케미였는데요. 이연희와 임주환도 엄청난 비주얼 케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연희 씨 고생하셨습니다. 연희 씨만 잠시 후 들어가 계시고요. 다음은 임주환 씨 단독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죠. 여러분께 배우 임주환 씨를 소개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포즈와 함께 환한 미소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우 임주환 씨는 훤칠한 키에 다부진 몸매, 매력적인 미소까지 겸비한 국가수에서 손꼽히는 뇌생남 법의관 구도경 역할을 맡았습니다. 항상 여유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사건을 철저하게 파고드는 완벽주의자이기도 합니다. 과연 임주환 씨는 더 게임에서 어떤 게임의 묘미를 여러분께 선보이게 될지요. 고맙습니다. 완벽한 비주얼의 임주환 씨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모든 배우분들 다시 모시고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이현희 씨와 옥태견 씨 무대 위로 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또 3자 구도가 참 보기 힘든데 너무나 완벽합니다. 자, 임주환 씨의 리드로 세 분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포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게임 영시를 향하여 이끌어갈 배우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죽음을 보는 예언가 김태평, 강력팀의 형사 서준영, 국가수 법의관 구도경입니다. 자, 이제 손바닥 포즈 잘 봤고요. 혹시 그 자신의 캐릭터를 좀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포즈 없을까요? 예, 잘 보시니까 이제 보는 분은 이제 죽음을 보시는 분들 눈을 좀 가리킨다든지, 아니면 뭐 이현희 씨는 총 자세라든지, 뭐 임주환 씨는 뭐 수술대 앞에 선 자세라든지 혹시 가능하십니까? 자, 왼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인의 캐릭터를 표현한 자유로운 포즈 부탁드립니다. 자, 왼쪽부터 바라볼게요. 네. 딱 어울리는 포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가운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그래요. 이 캐릭터가 바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다시 한번 포즈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자,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메스 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포토타임의 순서입니다. 드라마를 이끌고 있는 장준호 감독님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감독님. 자, 네 분 함께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그 장준호 감독님이 그 가운데로 서시면 좀 곤란할까요? 이렇게 잘라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거기서 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자, 화이팅 한번, 하트 발사 한번 할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그리고 하트도 발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트 발사. 자, 이번에 가운데고요. 파이팅 포즈입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그리고 하트 발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트 발사. 고맙습니다. 자, 두 번 남았습니다. 오른쪽 기자님들 바라봐 주시고요. 파이팅입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포즈, 마지막 하트를 발사하겠습니다. 하트 발사.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포토타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시진 않았고요. 딱 네 분이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조금 더 많은 질문을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장준호 감독님께 작품에 대한 작품 소개를 여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덕게임의 연출을 맡을 장준호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덕게임이란 작품은 이렇게 죽음 직전을 보는 예언가 태평과 그리고 이제 강력계 형사 준영이 이제 살인 사건을 막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고 하이라이트 영상에서도 보실 수 있었겠지만 어떤 살인은 왜 일어나는 거고 그거를 막는 거에 대한 그거를 우리가 막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그리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참 부끄러움이 많은 게 참 귀여운 느낌의 그런 감독님이 오랜만에 올라오신 것 같아요. 잘 오셨고요. 다음은 이제 태견 씨부터 각자 맡은 역할에 대한 소개와 짧은 각오 부탁드립니다. 네, 덕게임에서 김태평 역을 맡은 옥태견입니다. 네, 인물 소개요? 인물 소개. 예, 맡은 역할에 대한 네네. 소개와. 김태평은 이제 방금 감독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죽음 직전의 순간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요. 이 능력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관이 굉장히 어두울 수 있지만 그거를 극복해내고 굉장히 밝은 모습을 지니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보이지 않는 서준영 형사를 만나면서 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그려가는 작품인 것 같은데요. 사실 군대 복귀작이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큰 부담을 좀 느끼고 있긴 한데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예비역
네, 태견 씨 말이었고요. 다음 이현희 씨도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력계 형사 서준영 역을 맡았습니다. 준영이는 굉장히 냉철하고 또 사건에 있어서 집요하게 파고드는 그런 강인한 모습도 있으면서 또 때로는 오직 사건이 왜 일어났나라는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범죄자의 심리, 범행 동기가 왜 일어났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을 초점을 맞춰서 좀 사건을 파고드는 경찰이고요. 그리고 또 피해자 가족들, 유가족들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리려고 노력하는 형사이기도 합니다. 또 예언과 김태평을 만남으로써 앞으로 일어나게 될 사건에 있어서 좀 수사의 도움도 받으면서 또 태평이란 인물을 만남으로써 혼자 외로움을 지니고 있었는데 또 태평을 만남으로써 또 기대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맡으신 그 배역이 마음에 드십니까? 짧은 소감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MBC 드라마 오랜만에 하게 된 것 같은데요. 제가 화정 이후로 다시 MBC에 찾아오게 됐는데 늘 너무 이곳이 저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좋은 느낌을 항상 가지고 있어서 다시 한번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MBC 에덴의 동쪽을 통해서 큰 인기를 얻은 게 기억이 나는데 다시 MBC에 오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임주환 씨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게임에서 구도경 역할을 맡은 임주환입니다. 우선 저희 드라마 이렇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도경은 국가수 법의관이고요. 태평이 죽음 직전을 보면 저는 죽음 후를 보는 그런 인물입니다. 또 어떤 자기 기준이 확실한 그런 인물입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임주환 씨. 네, 짧은 역할에 대한 소개까지 들으셨고요. 자, 다음부터 여러분께서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손 들어주시면 바로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첫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마이크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예, 저희 네, 안녕하세요. 저는 BNT 뉴스 김영재 기자라고 하고 전 배우분들께 한 질문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태견 씨께는 이제 죽음을 보는 예언가 역을 맡으셨는데 제가 이 인물 설명을 듣고 가장 먼저 떠오른 게 이제 싸우자 귀신에서 이제 귀신을 보는 박봉팔 역을 맡으셨는데 그게 자연히 떠오르더라고요. 좀 초자연적이라는 점에서 맥락은 같은데 그 두 캐릭터가 또 어떻게 다르고 또 이 캐릭터만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먼저 답하고 다음 질문 알겠습니다. 가실까요? 네. 예, 죄송해요. 예, 까먹기 전에. 우선 박봉팔 싸우자 귀신아에서는 귀신을 보는 캐릭터였고 여기서 이제 죽음 직전의 모습을 보는 건데 가장 큰 차이점은 그 보는 것에 대한 그 무게를 좀 다르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싸우자 귀신아라는 드라마를 찍을 때는 귀신이라는 설정 자체를 조금 더 가볍게 좀 풀어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찍을 때 느낌도 사실 굉장히 무서운 귀신도 있고 무섭지 않은 귀신도 있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래도 좀 밝은 느낌을 계속 가져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더 게임에서의 그 죽음을 본다라는 것은 조금 더 죽음 자체란 것에 대한 그 무게를 좀 더 가지고 노력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표현하려고 하는 것 자체도 그때 당시에는 좀 더 가벼운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이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남은 사람들에게 또 가져오는 의미와 그리고 그 죽음을 처음으로 듣게 되는 접하게 되는 그 사람들의 심리를 조금 더 헤아리려고 하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서 주시겠습니까, 기자님? 네, 이현희 씨께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맞게 조사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번이 첫 형사역이 아니시더라고요. 이제 유령이라는 드라마에서도 이제 형사역을 맡으셨는데 제가 계산해 본 결과 한 8년 정도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때 이현희와 지금의 이현희 뭔가 배우의 뭔가 소신 그런 뭐 철학이나 그런 거 달라졌을 법한데
좀 이번 형사 역으로 새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때는 사이버 수사대 형사였고 이번에는 강력계 형사 역할을 맡았는데요. 그때는 이렇게 노트북으로 수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조금 이렇게 활동적인 부분보다는 좀 인터넷을 소재로 한 그런 이야기들이었어서 어떤 좀 더 강인하고 또 냉철한 그런 형사는 이번 역할을 통해서 더 많이 보여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강력계라는 형사가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형사들 중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그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범죄자를 잡으려는 어떤 집요한 그런 것들이 어떻게 과정을 이루어 나가는지, 그래서 형사분들의 인터뷰를 좀 찾아보면서 그분들이 겪게 되는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도 좀 어떤 것들인지 조사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 저희 스태프분들도 같이 도와주셔가지고 많은 자료들을 도와주셔서 그 자료들이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외근직으로 나왔으니까요. 예, 더 큰 활약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임주환 씨께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이죠. 네. 오래전 작품이긴 한데 임주환 씨를 보면 전 오나의 귀신님에서 맡은 최성재 역할, 약간 그때 악역으로 나오셨잖아요. 그때가 그 역할이 굉장히 많이 떠오릅니다. 좀 선도 악도 잘 표현하실 수 있는 얼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역할이 좀 장르물에서는 꼭 빠지지 않는 법의관 역할인데 이 역할에 좀 어떤 새로운 숨결을 넣고 싶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새로운 숨결이라기보다는요. 일단 작가님이 글을 쓰신 글과 현장에서 감독님이 얘기해 주시는 그 디렉션을 따라가기도 힘들었어요. 정말 이 사람의 심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왜 이 사람이 피해자가 되어야 하고 이 사람이 왜 가해자이었는지, 가해자이었지만 피해자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기에는 굉장한 설득력이 필요해서 굉장히 다른 숨결보다는 감독님과 작가님의 뜻을 따라가기도 힘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많이 힘드셨군요. 네, 하지만 결국에 따라가고 너무 힘들었어요. 예, 제대로 또 연기로 통해서 이렇게 발현하실 거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하신 거죠. 네. 맞게 했나 했는데 네. 좋대요. 오케이. 역시. 주한 씨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네. 근데 저는 내가 맞게 했나? 의심이 빠른 들 속도, 정도로. 현장의 느낌, 그 네. 고뇌, 하지만 연기 또 완벽하게 나오는 예 그런 걸 말씀하시는. 완벽했는지는 아마 TV를 보시면 아마 평가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네, 좀 견소한 그 답변 고맙습니다. 자, 네, 저 미디어 SR 김혜슬 기자인데요. 저는 옥태견 이현희 씨랑 감독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일단 옥태견 이현희 씨는 결혼 전야 이후 오랜만에 만나셨는데 다시 호흡 맞추신 소감 궁금하고, 그리고 옥태견 씨는 군 제대 후 첫 작품인데 이 작품을 택한 이유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감독님은 배우분들께 방금 임주환 씨 말씀 들어보니 다양한 디렉션 주신 것 같아서 배우분들께 어떤 디렉션 주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두 분께서 네. 그때 결혼 전야 이후로 이렇게 또 드라마 긴 호흡을 같이 하게 됐는데요. 사실 결혼 전야에서는 좀 짧은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몇 회차 되지 않았던 그 촬영장에서, 그치만 또 동갑내기다 보니까 편하게 촬영했던 기억이 나고, 또 워낙 태견 씨 굉장히 또 훌륭한 배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드라마의 역할로서 같이 좀 좋은 시너지가 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들을 가지면서 네, 이 작품을 선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좋아요. 네. 네, 결혼 전야에서는 그 내용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보시면 이현희 씨가 저를 버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번 드라마에서는 만약에 커플이 맺어지게 된다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고요. 지금 찍으면서도 굉장히 서로 많이 의지하면서 찍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찍으면서 재미있고 또 한번 호흡을 맞췄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좀 의견을 또 수렴하고 또 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금 긴장되지 않게 조금 더 서로 잘 받아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작품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대본을 처음에 받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받고 제가 4회 엔딩까지 제가 그때 받고 읽어봤었었는데 그때 받은 느낌은 이 작품 꼭 내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스토리에서의 그 끝맺음이라고 하잖아요. 그 끝맺음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매회 엔딩마다 있는 그 클리프행어가 너무 저한테는 이게 다음 회가 너무 궁금하다 이런 작품이었어서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고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감독님. 고맙습니다. 배우들한테 따로 특별한 디렉션을 요구한다라기보다는 같이 현장에서 상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행을 했고요. 태견 씨가 하는 태평의 역할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눈이 되게 중요했어요. 이렇게 사람의 눈을 통해 죽음 직전을 보기 때문에. 근데 눈이라는 게 이게 연기하기 되게 어려운 신체 부위거든요. 이렇게 사실 아무리 거짓말을 하려고 해도 눈빛으로 그 사람이 고스란히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가 행동을 다르게 하더라도 눈은 다 드러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진심으로 어떤 상대방을 바라봐주고 그게 꼭 어떤 허황된 어떤 이미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의 앞에 있는 사람을 좀 진심으로 봐주길 원했는데 태견 씨가 그런 부분을 잘 표현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준영은 연희 씨가 맡은 준영 역할은 이게 형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범인이 누군가를 잡는 거보다는 이제 작가님의 기획 의도처럼 이제 어떤 사건을 다루는 이제 심리적인 접근을 이렇게 작가님이 이렇게 글을 그렇게 쓰고 계세요. 그래서 이 준영이라는 캐릭터도 그거에 맞춰서 어떤 범인이 누군가를 찾는다기보다는 어떤 피해자 시선에서 같이 공감하면서 그 사건을 같이 추적해가는 인물로서 표현되길 원해서 이게 연희 씨한테도 좀 어떤 피해자 시선에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부분으로 같이 피해자랑 호흡하면서 갈 수 있는 좀 요구들을 했던 것 같고 잘 그렇게 표현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주한 씨가 맡은 도경 캐릭터는 이게 좀 인물이 자꾸 양파 껍질 까지듯이 뒤에 갈수록 많은 이야기들이 도경한테 숨겨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 드라마 초반부를 보면은 이제 그 감정들이 다 숨겨져 있다 보니까 배우도 연기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사 감정들이 다 내재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근데 주한 씨가 좀 배우로서 깊은 음모를 갖고 있는 배우 같아서 그런 부분을 뭐 이렇게 대본에서는 조금 뒤늦게 밝혀지는 부분일지라도 초반부터 다 쌓아서 밟아서 표현할 수 있게끔 표현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태견 씨와 연희 씨는 세 번째 캐스팅도 같이 이루어지신다면 응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네, 세 번째로? 예, 세 번째로 또 예, 만나시게 저는 되면. 뭐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게요. 예, 저만 좋았나 봐요. 그렇습니다. 답정너였어요. 예, 답정너여서 두 분이 또 워낙 또 친구고 연기 케미가 좋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PD님께 질문이 있는데 아무래도 장르물이 진입 장벽이 높고 좀 죽음을 보는 남자라든지 이런 소재가 자칫하면 좀 어렵고 좀 무거운 분위기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풀어내려고 했는지 궁금하고 드라마 관점 포인트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현희 씨와 태견 씨는 아무래도 좀 이번 MBC 전작이 시청률 좀 저조했던 편이라 좀 시청률에 대한 부담감도 안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려운 질문이 또 나왔습니다. 네. 이게 뭐 장르물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그거는 이제 분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의 분류법인 것 같고요. 저는 이 작품이 장르물에 국한되는 작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결국엔 사람을 다루고 있고 살인이라는 죽음이라는 것을 다루는 이유도 어떤 사건적인 소재로 다루는 게 아니라
작가님이 결국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삶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 작품의 죽음을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장르로 국한되는 작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관전 포인트는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재미를 보는 뭐 장르, 그쵸? 장르라고 하면 장르적인 관전 포인트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뭐 누가 가해자가 꼭 가해자인가? 그러면 피해자는 영원히 피해자인가? 뭐 그런 뭐 그렇게 꼭 단정되어 있는 작품은 아니거든요. 끝없이 관계들이 뭐 전복이 되고 변화들이 일어나고 그 안에 결국에는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하고 그 심리 변화들이 어떤 사건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라 저는 그냥 편하게 사건의 재미나 어떤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저희 여기 계신 세 분의 주인공들이 감정들이 보일 거고 거기에 몰입하다 보면 어떤 장르와 그러니까 뭐 자꾸 장르라고 말씀드려서 좀 저도 그렇긴 한데 어떤 볼거리도 있고 어떤 삶에 대한 질문도 던지기도 하고 그리고 주인공들의 어떤 인물들을 따라가는 재미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가 복합된 다 여러 가지 장치들이 다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큰 기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도 부탁드릴게요. 네. 네, 시청률 질문을 하셨죠? 예.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전작의 시청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저는 그냥 부담돼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 군대 갔다 와서 처음 복귀하는 건데 예, 대박 났으면 좋겠고요. 많이 도와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네. 정말 솔직한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까지는 항상 제가 좀 더 의지할 수 있는 상대 배우분들에게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점점 더 제가 책임감을 지고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는 사실 시청률에 대해서는 욕심이 없었는데 시청률을 바라기보다는 그냥 봐주시는 대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 작품은 정말 좀 책임감 있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저도 대박 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더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욕심이 나는 것 같고 첫방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리고 임주환 씨도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률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시청률 요즘 그 숫자 중요한가요? 뭐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네, 중요하더라고요. 네, 중요해. 무시할 수 아마 없는. 네. 내부에서 계신 분들은 굉장히 중요하시겠지만 현장에서 계신 분들은 시청률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배우로서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이 작품이나 이 캐릭터가 어떻게 도움이 될지를 본다면 정말 좋은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우문의 현답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시청률과 상관없이 뒷분 기자분께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투스타 뉴스 박정민 기자라고 합니다. 저 이현희 씨랑 이제 배우분들한테 질문 드릴게요. 이현희 씨도 이제 드라마는 되게 오랜만에 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드라마 복귀가 조금 늦어지신 이유도 조금 궁금하고 이제 그만큼 고민도 하셨을 것 같은데 복귀작으로 더 게임 선택하신 이유도 궁금하고요. 이제 인물 설명이나 드라마 설명 좀 읽어보면 스릴러나 로맨스 장르도 조금 섞여 있는 느낌이거든요. 이제 배우분들도 연기하시는 데 있어서 이제 두 장르가 조금 섞이다 보면 연기하는데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중심은 어떻게 잡아 나가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더 패키지가 마지막 작품이라고 다들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뭐 미리 다 찍어놓은 작품이었어서 저의 마지막 드라마 촬영은 여진구 씨랑 같이 했던 드라마가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 좀 계속 다음 작품을 고르기까지 이런 시간이 좀 걸렸고 근데 또 그냥
그냥 쉬기보다는 또 어떤 연기로서 좀 도움이 될 만한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제 나름대로 잘 모르시겠지만 뭐 라디오 DJ도 일주일간 하고 또 예능에도 출연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활동들이 저한테 좀 많이 힐링도 되고 리플레시도 되고 또 연기적으로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서 좀 좋았던 시간이었고, 그냥 작품을 그냥 안 한다고 쉬기보다는 계속해서 활동을 해 왔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 덕게임을 선택한 이유는 정말 저도 대본 4개를 다 봤는데 너무 엔딩이 정말 그 다음 회가 궁금할 정도로 너무 재밌었고, 또 전체적인 스토리는 너무나 탄탄하게 느껴졌었고, 또 제가 맡은 준영이라는 역할도 너무 매력적으로 제가 느껴져서 꼭 하고 싶다, 어려운 역할이지만서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어서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장르가 좀 있는 느낌이라 중심이 좀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어떤 배우분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중심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복합적인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장르물 스릴러와 멜로가 섞여 있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이게 그거 두 가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뭐 이 부분은 갑자기 멜로야, 이 부분은 갑자기 스릴러야, 이렇게 따로 나눠놓지는 않았고요. 그냥 이 캐릭터와 캐릭터들이 느끼는 이 감정을 그때그때마다 잘 쌓아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에요. 감독님도 그런 거를 좀 많이 추구하고 계시고, 저희도 연기를 할 때 스릴러도 뭐 예를 들어서 사건이 있었으면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이나 그 전에 있었던 뭐 사건 뭐 아니면 또 다른 감정이라든지 이런 걸 하나씩 이게 그거를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거에 더 줄을 놓고 있냐라기보다는 그 캐릭터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어떻게 잘 쌓아서 표현하고 있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나요? 예, 감독님 맞대요. 예, 허락받으셨습니다. 예,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옥배우 감사합니다. 야. 저 브릿지 경제 조은배 기자고요. 감독님이랑 옥태견 씨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계속 비슷한 질문이 나오는 게 이 드라마에 대한 설명, 이 홍보 문구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어렵게 설명이 되고, 이제 감독님께서도 이제 뭐 선과 악에 대한 얘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좀 잘 이해가 안 돼서 이걸 한마디로 이 드라마 입덕 포인트가 뭐다 이렇게 딱 정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은 지금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씀하실지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옥태견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 군 제대하고 이제 처음 하는 거라서 부담이 크다 그런 말씀 계속 하셨잖아요. 이런 뭐 공백기 또 군 복무 경험이 아무래도 이제 본인의 연기에 이제 어떤 도움을 줬는지 궁금하고, 또 이제 환경도 바뀌었잖아요. 소속사가 바뀌었어요. 이제 연기자 회사로 옮겼는데 어떻게 좀 더 도움이 됐는지, 도움이 됐다면 어떤 게 구체적으로 달라졌는지, 또 이제 회사 소지섭 씨도 계시는데 뭐 소지섭 씨한테 조언을 받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부분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되게 어려운 질문을 해주셔서 이게 근데 이게 깔끔하게 정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저희 제목처럼 원래 게임은 끝까지 봐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누가 이기고. 그러니까 저희 드라마도 사실은 이 죽음 직전의 순간을 보는 사람을 이렇게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 죽음 직전 끝점을 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인생 전체를 아는 게 아니다. 그 과정이라는 빈 도화지는 어떻게 채워질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에 대한 주제를 내포하고 있는 작품이고, 그래서 저는 저희 작품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시라고 하면 끝까지 보셔야 아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접니다. 예, 우선 질문이 굉장히 길어가지고요. 다시 한 번만 네, 제가 해주시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정리해 주세요. 제대 후에 복귀작인데 군 생활의 경험이 네. 앞으로 연기 생활에 어떤 도움을 줄지에 대한 네네. 질문이 있었고요. 네. 소속사가 바뀌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소지섭 씨가 어떤 네. 조언을 했는지 기승전 소지섭이라고 생각하시면 알겠습니다. 기승전 예. 소지섭.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우선 군대를 갔다 와서 조금
자유로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강박관념을 좀 많이 없앨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를 갔다 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사람들과 함께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타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연기를 하면서도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이나 세심한 부분들을 제가 놓치고 있었던 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겠구나라고 조금 깨달은 그런 시간도 있었던 것 같고요. 수사를 바꾸면서 바뀐 점이 있냐?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대본이나 이런 제가 연기하고 있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연기를 했으면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많이 피드백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섭이 형님께서 조언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지금 지섭 형님께서 영화를 찍고 계셔가지고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첫 방을 보고 세게 피드백을 해줄까 약하게 해줄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형 저 지금 많이 10부 정도 찍고 있다고 그럼 좀 늦겠구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살살 해주실 것 같은데 예, 해주시면 제가 따로 답변 보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재미있는 답변이었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저희 마이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예, 저쪽에 손 한번 다시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저 오센 연희성 기자라고 하고요. 먼저 임주환 씨께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성과하기 공존하는 얼굴이라는 배우라는 평에 대해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데 법의관 캐릭터 하기 정말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감독님 디렉션 따라가는 것도 힘드셨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셔가지고 연기에 적응하셨는지 그것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건 새 배우분들 그리고 아니 감독님께도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옥태견 씨가 이 작품 대박 났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전에 굿모닝 FM 출연하셔도 원하는 시청률 40%라고 말씀하셨어요. 요즘 40% 정말 신드롬급 인기 아니면 신드롬급 인기라고 하더라도 얻기 힘든 수치인데 그런 면에서 네 분이 혹시 원하는 시청률 지수가 있으신지 그리고 만약에 달성한다면 어떤 공약 같은 게 있으실지 좀 가볍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한 씨부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의관으로서 힘든 점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죽어 있는 시신을 해부하는 거니까 그렇게 지금 꺼져가는 생명을 살려야 되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더 세밀해야 되고 더 디테일해야 되는 부분을 좀 신경 썼지 그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 힘들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제가 준비를 해야 되거나 여러 가지 것들이 네. 그리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글이 써져 있어요. 작가님의 어떤 글이나 토시 하나가 살짝만 바뀌어도 뒤에 뜻이 달라질 정도로 굉장히 디테일한 심리로 적혀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로서는 굉장히 편하게 연기를 할 수 있었는데 그 심리를 감독님은 한 두세 겹을 더 까낸 상태의 심리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답은 yes라고 하는데 표정은 no여야 되고 답은 no라고 하는데 표정은 yes라고 해야 되는 약간 이중적인 연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알맞게 소화하는 데 힘들었습니다. 네. 저는 좀 배우 직업의 위기의식을 느낄 정도였어요. 제가 이 작품을 하고 나서 밥 먹고 살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을 할 정도로 굉장히 내가 여태까지 좀 다 탄로난 느낌의 어떤 작품이었습니다. 네. 네. 시청률. 네, 시청률도 저는 시청률을 그렇게 크게 왜냐하면 저는 여태까지 했었던 작품이 그렇게 시청률이 높은 작품이 별로 없었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시청률에 그렇게 크게 연연하지 않은 이 마음이 좀 다져졌는데 바란다면 한 15% 정도. 그리고 이게 해외에서도 많이 보여져서 해외에서도 수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작품이었으면 좋겠고요. 여기 있는 많은 배우분들이 더 큰 무대로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생각보다 크네요. 네. 네, 15%가 달성되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공약 15%요? 예, 예. 15% 뭐가 있을까요? 네, 역시 뭐 시청률을 그다지 신경 안 쓰시기 때문에 공약에 예. 대해서도 제가 크게 어떤 공약도 고민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갖고 예. 시청률 간단하게 뭐 그냥 뭐 스태프들에게 뭐 소고기를 쏘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아. 아니면 뭐 법익은 복장을 하고 뭐 명동을 활보하겠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거는 그때 같이 고민을 해서 예. 물론 제 시청률 그 말씀드렸던 게 기준이 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저희가 만족하는 그 시청률이 된다고 한다면 좀 이렇게 같이 고민을 해서 같이 하는 방법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해요. 예, 고맙습니다. 자, 이쪽으로 쭉 가볼게요. 연희 씨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개의 캔디 부르신다는데 같이 부르실 거예요? 정말 꿈처럼 달콤하네요. 네. 예. 공약이 그렇대요. 네, 저도 그냥 정말 기대가 너무 개인적으로도 커서 15%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15%가 된다면 공약을 좀 생각해 봤는데 제가 그냥 SNS를 통해서 먹방이라든지 쿡방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꼭 달성이 됐으면 좋겠네요. 뭐 이미 40%라고 말씀을 하신 상태죠? 네네, 저는 40%라고 벌써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가 계실 때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예, 그러니까요. 예, 네. 예, 다시 어차피 제가 그때 40%도 한 것도 사실 2020년 2020이라 가지고 예, 합쳐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장성규 분과 함께 라디오 진행을 하면서 40% 같은 10%만 나와도 제가 그 라디오 나가서 4개의 캔디를 부르겠다, 장성규 분과 함께 듀엣으로 부르겠다라고 제가 이렇게 약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10%가 되면 꼭 여러분들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네. 네, 임주환 씨와 함께 내기의 캔디를 부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 누가 백지영 누나 역할을? 물론 임주환 씨가 하시는 아. 거죠. 네. 40%? 네, 하겠습니다. 40%.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께서 다 지금 증인이십니다. 감독님께서도 개인적으로 바라는 수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저도 태견 씨가 4개의 캔디 오랜만에 부르는 걸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10으로 공약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제가 예전에 특집 방송에서 태견 씨한테 옷을 비어 입고 내기 캔디 직접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 옷 아직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쓸 일이 꼭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까 말씀을 하셨다시피 예전에 형사 역을 맡은 적은 있지만 사이버 수사관이었고 이번에는 강력히 형사 역을 맡으셨습니다. 이번 역할을 준비하면서 따로 신경 쓴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려운 점 혹은 캐릭터를 하다 보니까 이건 또 나랑 잘 맞다 이런 게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형사로서 보여줘야 할 어떤 그런 강인함이라든지 또 이런 예리한 눈 이런 거는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이제 같이 나오는 강력계 팀 분들이랑 또 다 같이 스태프분들이랑 같이 경찰서에 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근무하시는지 일하시는지 그런 것들도 직접 보고 또 좀 궁금한 것들을 물어봐서 또 자문도 얻고 했는데 일단은 그런 경찰로서의 가지고 있는 좀 뭐랄까 정의감 이런 거를 항상 늘 가지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가 연기하는 형사분들이 다른 형사분들한테 누가 되지 않게끔 잘 표현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물론 또 이렇게 화려한 액션 씬도 중요하지만 또 어떻게 형사들이 그 범인을 잡기까지 추려 나가고 추리하고 또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같이 이렇게 잡아가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정말 색다른 매력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이 나왔습니다.
예, 먼저 뒷부분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시아투데이 김영진 기자입니다. 저 이현희 씨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더 패키지에선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랑 캐릭터로 사랑을 받으셨는데 이번 역할은 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아까 또 캐릭터가 매력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매력적인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 건지도 궁금합니다. 좀 더 이제는 서른이 되고 보니까 좀 더 사회적인 어떤 이슈들 우리는 겪지 않았지만 또 우리가 겪게 될지 모르는 어떤 그 사건들이 있잖아요. 큰 사건들. 사고가 일어나서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가족들의 슬픔들 이런 거에 좀 더 제가 공감을 갖게 되고 더 바라보게 되고 그런 다큐멘터리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이 더 게임 작품을 보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잘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저 그냥 사건이 빵 터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으로 인한 어떤 상처들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사람들이 우리가 남겨진 사람들과 또 그 죽음 때문에 싸워야 되는 그런 시선들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했는데 이런 것들이 잘 표현이 되어 있는 작품이었어서 좀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더 패키지는 제가 워낙 여행을 좋아하다 보니까 또 이런 나가서 또 가이드로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여행지를 소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컸는데 또 그 작품이 좀 잘 들어와서 제가 그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좀 더 다른 어떤 진지하고 사회 이슈될 만한 부분들을 좀 더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해 주길 바라고 같이 이 사건을 해결해 갔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이 이 드라마가 좀 잘 표현될 것 같아서 그게 매력적이었어서 그리고 준영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부분들이 잘 표현되어 있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바로 앞에 계신 기자님도 질문 있으셨죠? 예, 저는 스타뉴스 한혜성 기자입니다. 임주환 씨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좀 궁금한 게 생각나서 더 게임이 좀 해외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를 기대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점에서 좀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부분이 이제 해외 팬들을 좀 모을 수 있는 그런 관전 포인트가 있을지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또 이현희 씨께는 이제 옥태견 씨랑 간만에 또 만나셨는데 영화 이후로 이제 배우로서 본격적으로 좀 길을 걷기 시작하셨으니까 좀 해주시고 싶은 조언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게 있으면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일단 옥태견 씨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아볼까 제 개인적으로 해외 팬덤이 있으시니까 그 도움을 좀 받아볼까 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정말 솔직한 답변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한 씨. 너무 고맙습니다. 솔직하게. 네. 예. 됐나요? 예,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뭐 해외에 어필할 만한 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해외 어필하는 거. 네. 일단 영상미 아까 보셨지만 굉장히 카메라 감독님과 조명 감독님 그리고 이제 연출 감독님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찍으세요. 그래서 영상미도 제가 생각하기엔 해외 뭐 외국 드라마, 미국이나 영국 드라마에 버금갈 수 있는 정도의 영상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 비주얼적으로 이현희 씨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해외에서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네. 글로벌한 미모 이현희 씨가 또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근데 뭐 워낙 또 연기 시작한 지는 또 오래됐으니까 제가 딱히 조언을 한다기보다 이번에 작품을 통해서 태견이가 어떻게 연기를 하는지 좀 잘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게 좀 되게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워낙 현장에서 좀 장난도 많이 치고 또 농담도 많이 하고 하는데 딱 카메라 슛 들어가면 바로 표정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굉장히 집중력이 강한 친구구나 그런 것들을 느꼈고
이번 드라마를 통해서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게 그때는 사실 영화에서는 사실은 많이 못 느꼈어요. 좀 많이 짧았어서. 그리고 근데 이번에는 정말 군대를 다녀와서 그런지 뭔가 눈빛이 달라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 정말 든든하시겠어요. 네. 자 옥태견 씨 준비되셨죠? 예, 그 기대 충족하실 준비가 고맙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도록 할게요. 이제 거의 끝나가서요. 거의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태견 씨께 질문 드릴게요. 옥태견 씨께 인터뷰 영상을 보니까 어떤 연기를 펼치고 싶냐, 누구 연기를 하고 싶냐라고 물어봤더니 구도경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임주환 씨 하고 계시는데, 네네네. 예, 그 이유가 뭔지. 네. 우선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면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예요. 구두경이라는 캐릭터가. 근데 그거를 굉장히 우리 임주환 배우님께서 정말 잘 표현해주고 계신데 사실 저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한 면이 아닌 단면적인 캐릭터가 아닌 여러 가지 면이 있고 그거를 또 말씀해 주셨지만 그 이중적인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yes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no인 거고 no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 yes인 거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도 이제 읽으면서 이런 캐릭터가 정말 굉장히 매력 있는 캐릭터구나. 또 태평이란 캐릭터가 매력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굉장히 매력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굳이 또 굳이 이렇게 또 하면은 이제 저는 태평이 캐릭터 외에 저한테 왔으니까 우선 태평이를 당연히 하는 거고요. 태평이가 아닐 경우에는 구두경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매력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네, 앞으로 언젠가는 또 법의관 역할을 하실 기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많은 분들이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독님과 새 배우님들 모두 저희 기자님들 그리고 앞으로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당부 말씀 인사드리면서 마무리 지어볼 것 같은데요. 먼저 장준호 감독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대본과 좋은 배우님들과 좋은 스태프들과 함께 좋은 작품을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즐겁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첫방 많이들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태견 씨도 부탁드릴게요. 왜요? 예. 우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예전부터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아무리 뭔가 하고 있어도 그게 소문이 안 나면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와주신 여러분들이 정말 도와주셔서 많이 소문 내주시면 드라마 정말 끝까지 잘 촬영하고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은 소문 많이 퍼뜨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못 오간다고? 네, 여기 계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드라마 정말 열심히 찍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와서 계셔 주시는 만큼 좀 많이 힘을 받고 다시 내일 촬영장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네 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드리면서 오늘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8시 55분에 첫 방송되는 MBC의 야심작 더 게임 영실을 향하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좋은 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